안녕하십니까? 이 테이프는 2009학년도 10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테이프입니다. 잠시 후 2009학년도 10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낙원시 평화동의 김행복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지하철에서 본 일입니다. 다리를 저는 늙은 거린이 내가 타고 있는 칸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던 나는 귀찮은 생각이 들어 거린을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린은 맞은편에 엄마와 같이 앉아있던 대여섯 가량의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 국어를 하는 것이었지만 언뜻 보면 악수를 청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거린의 더럽고 거친 손에 아이가 놀라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거린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얼른 내민 손을 다시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엉거주춤 일어나더니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거린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린은 잠시 당황하더니 여자아이의 작고 흰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여자아이의 얼굴에 피어오른 미소를 보며 마치 천사가 지친 인간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나는 집에 돌아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철의 여자아이가 따뜻하게 잡은 손은 더럽고 거친 거린의 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것도 잡지 않아 하얗게 얼어버린 내 마음의 손에도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너는 오늘 누구의 손을 잡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업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답지까지 다 들은 후에 푸는 문제이니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 그림에 주목해보세요. 이 그림은 벨기에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실외라는 작품이에요. 먼저 누가 이 그림에 대한 인상을 말해볼까요? 그래, 한별이. 뭉게구름이 퍼져 있는 하늘과 넓은 평원을 배경으로 정장을 입은 신사가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사의 코앞에는 허공을 떠다니다 멈춘 듯한 담배 파이프가 놓여 있네요. 지선이도 이 그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예, 상식적으로 축구공원 운동장에 차는 도로에 있어야 하듯이 담배 파이프는 손이나 입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허공에 머물러 있어서 왠지 낯설고 이상해요. 맞아요.
지선이 말처럼 평범한 인물화가 될 뻔한 이 그림이 상식에 어긋난 배치로 인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요. 마그리트와 같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 기법을 사용하곤 했는데 이를 대페이즈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그리트의 작품을 보고 그랬듯이 대페이즈망 기법은 보는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죠. 그러나 초현실주의자들은 대페이즈망 기법을 통해 상식과 이성만으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깨우쳐 줍니다. 또한 상식과 이성으로 인해 굳게 닫힌 생각의 문을 열라고 요구합니다. 이 세상은 이성과 상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벌어지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림을 감상할 때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자, 이제 물음과 답지를 들려드립니다. 다음 중 선생님의 마지막 말에 제대로 답한 학생은? 첫 번째 학생, 대페이지망 기법을 통해 당대의 사회 현실이 어떻게 표현되었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학생.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사물을 배치하는지 그 숨은 원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학생. 마그리트의 삶을 조사해 작가가 의도하고자 한 바를 추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학생. 고정관념을 깬 발상의 의도를 각자가 자유롭게 상상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학생. 신사와 담배 파이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3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달이 태양을 먹는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려 태양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해 일자에 존목을 식자를 써서 일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태양과 지구 사이의 일직선상에 달이 놓이게 되면 지구에는 달의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본 그림자 안에 관측자가 있으면 태양이 달에 전부 가려져 관측자는 태양을 완전히 볼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태양이 사라지는 멋진 우주쇼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본 그림자보다 약간 바깥쪽에 있는 반 그림자 속에 있었기 때문에 태양의 약 80% 정도만 달에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달보다 훨씬 큰데 어떻게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을까요? 해답은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의 지름은 달보다 400배 정도 크지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달까지의 거리보다 400배 정도 멀기 때문에 작은 달이 큰 태양을 가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지구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달이 태양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공전 궤도를 돌게 되면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게 되어 금가락지 모양의 일식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금환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천만 년이 지나면 이러한 개기일식 현상을 영영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달은 지구로부터 매년 3.8cm씩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곤충 산업에 대한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에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 산업. 오늘은 곤충산업연구소 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곤충산업은 어떤 산업인가요? 곤충과 산업, 낯선 묶음으로 느끼실 수 있는데요. 곤충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곤충 산업은 양봉이나 양잠처럼 곤충의 생태적 특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산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꿀벌이나 노예 외에 어떤 곤충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까? 학습 애완용 곤충 시장의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 나비, 약용 자원으로 연구되고 있는 굼벵이, 그리고 화분 매개 곤충 및 천적 곤충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초창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곤충 산업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국내 곤충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곤충을 이용한 무공해 농법을 실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이미 3%를 넘어설 정도로 국내 산업 규모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1,000억 원을 넘어섰고 학습 애완 곤충 시장은 400억 원 이상, 나비 축제로 대표되는 관광 산업 분야도 500억 원이 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략 2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군요.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크네요.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연구소에서는 환경 정화에 곤충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등해라는 곤충이 있는데 이 곤충은 음식물 쓰레기나 분뇨 등을 유기물로 분해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곤충의 부화 및 증식, 사육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화라는 새로운 곤충 산업 영역을 기대할 수 있겠군요. 곤충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국내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5년까지 농업 관련 시장이 3천억 원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곤충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생물 자원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곤충 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 육성 및 재정적인 지원 또한 곤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